안녕하세요, 더아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임장 현장을 올려드렸잖아요. 현장을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도 설명해드리지 못했고, 또 임장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임장할 때 꼭 체크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 바닥에 소리를 질러서 안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베스트 5! 5위는 주의 환경입니다. 차를 타고 가건 도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건 가다 보면 주의 환경이 보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들 체크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들이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병원은 있는지, 학교는 있는지, 부동산 체크할 때 뭐 다들 보시잖아요. 경매 물건 볼 때도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위 환경을 먼저 보시고요. 4위는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라고 지도로 다들 가시기 전에 지도로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층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갔던 곳이 경매지에서는 23층 중에 21층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가봤을 때는 21층이 꼭대기층이더라고요. 그게 그 동별로 꼭대기층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제 갔던 곳은 21층이 꼭대기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매지나 뭐 인터넷으로 확인이 못한 것들도 가서는 꼭 그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층수. 예를 들어서 또 2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가보면 필로티 구조라서 2층이 1층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층수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향이죠. 네. 어제도 제가 경매지로 봤을 때는 남향이라고, 네이버 지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이버 지도 봤을 때는 남향으로 봤었거든요. 왜냐면 네이버 지도에는 창문이 크게 나와 있는 쪽이 남향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 구조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창이 되게 좁게 나와 있고 동쪽으로, 그리고 방이 이제 3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남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 위치나 층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체크리스트 4번째입니다. 그리고 임장 갈 때 확인해야 될 것 베스트 3! 누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점유 확인입니다. 어제 제가 갔을 때는 경매지에서는 3군데를 갔었는데, 첫 번째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했고, 두 번째에서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했고, 세 번째에서도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갔던 곳에서는 사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벨을 아무리 눌려도 한 4번, 5번 눌렸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조용해져요. 그리고 문까지 두드려봐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다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매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도 누가 왔을 때는, 이게 경매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누가 와도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냥 배를 눌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스 점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가스 점검한 것처럼 옷을 입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경매 스터디 하시는 저희 멤버 중에는 그런 분도 있고, 정말 도시가스 점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배를 눌리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편이에요. 돌아가진 않고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관리실에 가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갔을 때 아파트로 올라가기 전에 우편함을 먼저 확인했잖아요. 우편함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또 올리지 못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미숙하다 보니까. 갈리비 고지서가 꽂혀있는 집들이 많아요. 갈리비 고지서를 보면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 내역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수도세나 전기세가 얼마 나왔는지 보고
이게 정말 기본 요금만 나와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게 바로 계량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에 가보면 그 계량기가 옆에 달려 있어요. 보시면 계량기가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도시가스 검침 내역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 스티커를 보면은 도시가스 사용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하고 6월하고 별 차이가 없다. 내역이 사용량이 별로 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우편물을 보면은 임차인이라고 살고 있는 잠시만요. 아들을 점프로에 올려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바로 점유 확인이었죠. 우편물을 보면은 우편물이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왔는지. 그런데 경매지에 나와 있는 점유자와 우편물에 나와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실거래가 금액하고 또 실제로 갔을 때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은 실거래가에 아직 올라오기 전의 금액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 가서 소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그 경우였어요.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제가 부동산에 갔을 때 처음에는 잘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은 그거는 꽝.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기 의자에 앉아서 네 소장님 이것저것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처럼 자신이 계약했던 실제 그 파일까지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실거래의 금액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금액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 임장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매가가 중요해요. 내가 이 낙찰을 얼마 정도 해서 받았는데 금매가가 그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쌀 수가 있어요. 센텀 센시빌 같은 경우는 금매가가 감정가보다 500만 원 비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 5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그건 감정가니까 최저가니까 그게 낙찰가는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금액을 더해서 낙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찰가가 1,000만 원 높게 썼다, 2,000만 원 높게 썼을 때 금매가 경매 물건보다 더 쌀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 물건은 명도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금액도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인테리어는 어차피 금매들은 보통 인테리어가 안 된 집들이 많아요. 오래된 집들 중에서. 어차피 인테리어는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금매를 노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변 환경. 두 번째, 입지, 층, 방향 중요했죠. 세 번째, 점유 확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사는지, 소유자가 사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내부 상태였죠. 샤시를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 그리고 5번째, 가장 중요했던 건 시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촬영할게요. 우리 아들 시끄럽죠? 네, 빨리 같이 놀아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더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